용칼입니다. 먼저 용칼 도와주시는 분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 기본소득 사람을 사람답게. 네, 미래에는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사람은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경기도가 기본소득을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이 시작합니다. 네피알입니다. 오픈 홍보 기념일 단체 선물이 필요하시다면 네피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경기일수록 홍보를 위한 판촉물은 더욱 중요합니다. 나를 피하라고 싶다면 네피알을 만나라는 의미에서 네피알입니다. 판촉물의 모든 것이 네피알에 있습니다. 네피알에 없으면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건, 물티슈 같은 생필품부터 라이터, 티셔츠, USB까지 검색창에 네피알로 검색하시거나 전화상담 032-519-48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십니다. 다음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는 맛있고 배불러야 한다는 역발상 때문에 그린 스무디가 대박이 났습니다. 미디어 오늘 조윤호 전 기자, 그린 스무디로 2개월 만에 15kg, 그야말로 엄청난 감량을 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합니다. 자, 그린 스무디는 고통스러운 다이어트가 아니라 맛있는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맛있는 다이어트, 오래가는 다이어트, 배부른 다이어트, 비타샵 그린 스무디를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용칼은 김종인은 미래통합당을 구원할 수 있나, 이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김종인 씨가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는 과연 미래통합당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를 두고 선거, 특히 총선 기획의 달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공천 권한을 행사하는 게 온당할 텐데 그는 이번에 공천 작업에 손도 못 댔습니다. 총선의 절반, 아니 총선의 99%는 공천 아닙니까? 기억하시죠? 2016년 이해찬을 날리고 정청래를 날리던 그 공천을 올해는 전혀 행사하지 못한 것입니다. 메뉴를 따지고 품질을 살핀 다음 그때 소비자들이 고르지요. 그런데 제조, 생산, 판매 전 분야의 달인에게 제조, 생산을 다 한 상태니 당신은 판매만 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김종인에게 제조, 생산, 판매 중 제조, 생산 빼고 판매만 담당하라며 3분의 1의 권한만 주면서 기량을 10분 발휘하라고 한다면 김종인이 잘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어느 당 얘기냐? 가장 나쁜 공천을 한 당으로 꼽히는 미래통합당의 일입니다. 김종인 본인도 태영호 같은 사람을 공천한 점에 대해서 개탄했습니다. 나쁜 공천이라고 질타한 것입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는 태영호 당선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을 뒤집었습니다만, 김종인의 쓰임새는 아마도 미래통합당 선거 지원보다는 날마다 문재인 대통령을 씹는 용도일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선거 유세도 거의 없을 텐데 또 김종인이 유세 지원해서 미래통합당에게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언변이 탁월합니까? 그렇다고 지지자들이 있습니까? 정치 인생의 마지막을 체면 떨어지게, 쪽팔리게, 남 씹는 것으로서 마무리하게 생겼습니다. 통합당이 딱 해서 제가 한마디 합니다. 민주당이 통합당에 의해 씹혀서 심판받게 되면 당연히 1, 2등 경쟁을 벌이는 라이벌 통합당에게 득이 될까요? 통합당이 열심히 민주당을 씹으면 자동적으로 통합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까? 또는 보다 살벌하게 민주당에게 독서를 퍼부으면 통합당에게 득이 될까요? 혹은 김종인 같은 언론에게 명성 있는 인사가 들어와서 입을 열어 민주당을 씹는다면 통합당에게 득이 될까요? 아닙니다. 득이 될 리가 없어요. 본질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합당 지도부도 잘 알겠지만 선거 때 남을 씹어서 덕을 보고자 할 때에는 내가 씹는 저 사람보다도 내가 더 낫다는 점이 유권자에게 어필이 돼야만 가능합니다. 김영삼을 씹는 김대중이 그렇고 박근혜를 씹는 문재인이 그렇습니다. 김대중이 김영삼보다 낫고 문재인이 박근혜보다 낫기 때문에 그때의 공격은 유효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방역을 못하면, 외교를 못하면, 경제를 못하면 자동적으로
국민의 기대가 황교안에게 갑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국민들에게는 각자 판단력과 또 각자 정치적 의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가 아니면 자동적으로 B가 대안이 된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게다가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을 많이 알아봤듯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과 능력, 인품까지 다 살피는 중입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세세히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한다면은 그 기대가 황교안 대표에게 자동적으로 옮겨가느냐, 황교안 대표가 대안이 되느냐, 그건 다른 문제지요. 노무현이 못하니까 이명박이 좋겠네. 네, 이렇게 생각했던 국민들, 그야말로 된통 발등에 도끼가 찍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황교안은 또 김종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을 못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건 자기들 얘기입니다. 여기서 잠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폭등하는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가혹한 먼지 털기식 수사, 현 정부 인사들이 날이면 날마다 검찰 수사 도마 위에 올라가서 패대기 당하는 그런 국면이 연출됐죠. 적지 않은 국민들, 주로 정치 저관여층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저 사람을 검찰총장에 임명해 놓고 왜 저렇게 얻어맞는 거지? 이거 무능한 거 아니야? 뭐 책 잡힌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을 표했습니다. 제가 만난 유권자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들어선 이후 윤석열이 특수부만 출세시켰던 그런 왜곡되고 굴절됐던 검찰 인사를 정상화했지요. 특수부뿐만 아니라 공안부, 형사부, 검사들을 두루 등용해서 그래서 검찰 인사를 정상화했는데 그때 수구 부패 언론들은 한 목소리로 검찰 탄압을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검찰을 흔들고 있다. 이런 프레임으로 몰아갔어요. 진실은 그것이 아니었죠. 하여간 그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빠졌습니다. 저는 그 지지율 하락이요,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검찰을 가만두지 왜 흔드는가, 이런 평가에서 나왔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 행정부 외청인 검찰을 저렇게 방치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게 했느냐 하는 그런 정서에서 주로 나왔다고 봅니다. 무능하다고 비친 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문재인 정부는 검찰에게 자율성, 독립성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런 검찰이 유죄 근거도 없이 배은망덕하게 반란을 일으켰죠.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참아왔고 이런 검찰 반란을 정당화하면서 문재인 정부 망하게 하려고 부채질을 했던 절대 다수 언론에 대해서도 참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능한 게 아니라 인내해 온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했습니다. 성한용 한겨레 정치선임 기자는 코로나 상륙 소식에 자유한국당 사람들의 눈빛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보수 통합과 우한 폐렴으로 이번 선거는 끝났다. 그러니까 자기들 승리로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사실 정말 이때는 정권에게 위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긴장했습니다. 이게 어떤 변수가 될지 몰랐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당시에 메르스 방역에 실패했던 박근혜 정부와 차별된 모습을 문재인 정부가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는 주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나 숨기는 것 없이 확진자가 발견되면 모두에게 알렸고 그 동선을 다 까발려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모두가 달려들어서 수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증상자,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세계 1위, 중국 다음까지 순위가 올라갔지만 모든 정부 공공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신천지의 회방, 통합당 소속의 대구시장의 헛발질 등이 계속되면서 정세는 역전됐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통합당에게 악재가 된 것입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에 대한 비난 공격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으면서도 폭넓게 관용하면서도 전염병이 돌고 있는 준전시 상황에서는 실력과 성과를 입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권에 대한 비난은 참지 못하면서 메르스 때는 우왕좌왕 혼비백산했던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과 180도 다른 면모를 보여준 것입니다.
물론 통합당이나 김종인 씨는 이게 수고하고 노력한 의료진 덕이지 어찌 문재인 정부 덕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사, 간호사님 등 의료진의 노고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성과였겠지만요. 의사, 간호사 개개인만 노력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수습한 전 세계적인 국가 방역의 성과가 의료진이 각자 노력만 하면 이런 성과가 나온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다른 나라 의사, 다른 나라 간호사는 나태해서 직업적 소명의식이 부족해서 못 맡고 있단 말입니까? 비난을 하더라도 말이 되게 비난해야지요. 그러니 통합당은 자기들이 못한 것을 끝내 실천한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무능하다는 소리는 최소한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반론을 제시하고 싶다면 뻥카, 백지수표겠지만 우리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못하겠죠. 이미 다 드러난 메르스 방역 성적표로 국민들은 통합당의 실력을 가늠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와 관련한 미래통합당의 문재인 정부 공격은 허망한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선거 때마다 이당 저당 옮겨다니며 동가식 서가숙하는 김종인 씨, 문재인 정부가 방역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주장을 보태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공격 논리 중에는 이것도 있어요. 경제가 엉망이다. 그래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구호를 갖고 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거는 1950년대 이승만 정권을 향해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세웠던 선거 구호입니다. 김종인 씨, 그간 경제 전문가의 면모를 드러내면서 내가 여러분을 구원하러 왔다. 이런 뻥카를 엄청나게 남발했지요. 이제 국민의 질문에 답할 때입니다. 당신의 약속을 어떻게 믿느냐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2012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 캠프에 있었죠. 새누리당을 통해 경제 민주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그 상대당인 더불어민주당 캠프에 갔습니다. 그때도 경제 민주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총선 다시 새누리당, 미래통합당으로 와서는 또 경제 민주화를 약속합니다. 이제 국민은 당신의 경제 철학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수틀리면 또 박차고 나갈 텐데 대권 주자도 아니고 선거 얼굴 마담으로 들어온 당신이 뭐 무슨 거창한 약속을 한들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그래, 미래통합당에서는 얼마나 더 있을 생각인가? 이게 바로 김종인 씨에게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유일한 질문입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김종인 씨, 당신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서 경제민주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자 당을 떠났지요. 그러면서 다짐했을 겁니다. 대통령이 되자. 그리고 누구 옆에서 곁불 쬐지 말자. 이랬을 겁니다. 그러다가 2016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됩니다. 되자마자 문재인 대표에게 공천권 내놔라. 대표 그만둬라. 이럽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대표가 됩니다. 그래 놓고는 치멋대로 공천을 행사하지요. 당원으로부터 단 한 장의 표도 받지 않고 그렇게 당을 장악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더불어민주당을 기반으로 대통령이 되려 했던 거예요. 그러나 어디 그렇게 김종인에게 쉽게 접수될 민주당입니까? 더는 있을 곳이 아니다 싶어서 침뱉고 나왔지요. 그리고 그해 박근혜 탄핵이 이루어질 무렵 박근혜가 비상내각 총리로 김종인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이 나돌 때 영감님 군침 삼키셨다는 풍문이 돌았습니다. 그때 아닌가요? 하지만 이 또한 나가리가 됐습니다. 김종인 총리설 나오니까 박근혜가 씩 웃었대요. 박근혜가 파면되고 김종인 씨 무소속 대통령 후보로 나서려고 했죠. 그러다가 말았습니다. 뭔 기반이 있고 돈이 있어야 대통령 후보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웃음거리가 됐고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놓고 사실상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압니다. 당신도 나름 대통령이 되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비례대표만 5선, 국민 다수의 표를 얻어서 선출돼 본 적이 없는 당신이 대통령이라니요. 꿈도 야무지십니다. 통합당은 김종인 씨 덕으로 총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혹은 노원병, 이준석 후보가 말한 것처럼 공중전을
김종인 씨에게 모두 떠맡기고 후보들은 제각각 지역구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마는 문재인 정부보다 미래통합당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지 못하는 한 문재인이 일 못한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건 그저 소음공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을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봐도. 누차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전염병과의 전쟁 시즌입니다. 외신과 외국 지도자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마당이지요. 고되고 힘들지만 이기는 전쟁인데 이때 장수를 바꾸다니요. 통합당의 반문재인 프레임은 그래서 이적 행위로까지 보입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오죽하면 김종인을 데려왔을까? 또 오죽했으면 통합당의 러브콜을 받아들였을까? 그러나 민주당이 못하면 통합당으로 갈아탈 것이다. 이런 기대는 촛불혁명 이전에나 있었던 일 아닐까요? 민주당이 좀 싱겁다 하면 일부나마 열린민주당이라는 매운맛 당을 키우고 선택하는 새로운 수를 선택하는 유권자들입니다. 이번 총선은 그래서 김종인 은퇴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김종인 씨, 우리 사회가 아직도 당신 같은 꼰대의 지도 편달을 받을 만큼 어리석은 사회가 아님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너무 해먹으셨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둥지가 당신이 몸담았던 국보위, 민정당을 뿌리로 둔 정치 세력이니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먼 길을 돌아오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용칼이었습니다.